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조인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을 만나다 보면요, 의외로 꽤 오랜 기간 혼자만 알아온 고민을 좀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함몰유두, 인버티드 니플이라고 하는 건데요. 부끄럽다는 이유로 혹은 좀 나만 이런가 그냥 이렇게 방치하시다가 뒤늦게 용기를 내서 찾아오시곤 합니다. 전 세계 여성의 논문상 한 2~3%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체감하기에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주 흔한 증상인데도 말이죠. 오늘은 이런 유튜브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보 말고 실제로 성형외과 학회 논문에서 어떻게 좀 정의하고 있는지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상태를 스스로 체크하는 법부터 나에게 맞는 수술법까지 아주 좀 깊이 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더 이상 검색창이나 유튜브를 헤매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왜 나만 유두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고 조금 이상한 모양일까? 라고 하는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방 내부를 좀 해부학적으로 살펴볼게요. 크게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유관의 길이 자체가 좀 선천적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그 짧아진 유관이 고무줄처럼 유두를 안으로 계속 강하게 잡아당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기질이라는 그런 조직 자체가 발달이 좀 부족해서 유두를 자꾸 밖으로 밀어 올려주는 지지대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선천적인 원인이 가장 많지만요, 간혹 유방염을 앓았다거나 외상을 입어서 후천적으로 유착 등이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모통이라든지 여러 시술 후에도 약간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내 함몰유두 상태는 얼마나 조금 심한 단계일까요? 저희가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할 때 이제 가장 인용되는 글로벌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PRS에 게재되어 있는 그런 3단계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4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함께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그레이드 1, 그러니까 경도의 함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약간의 자극, 온도 변화, 터치 이런 것들을 주었을 때 유두가 쉽게 밖으로 뿅 하고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을 놓아도 유두가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도 몇 초, 몇 분 동안 그 형태를 잘 유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레이드 2, 그러니까 중등도의 함몰인데요. 손으로 이렇게 살짝 당기면 밖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레이드 1과는 다르게 손을 놓자마자 즉시 안으로 다시 쏙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당겨서 유지하기가 좀 어렵고 안쪽에서 잡아당기는 섬유성 조직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죠. 세 번째 그레이드 3는요, 중등도 함몰 이렇게 해서 손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걸 잡아당겨도 유두가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는다거나 억지로 꺼내려고 하면 좀 통증이 동반되는 그런 심한 상태입니다. 논문에 따르면요, 이런 단계는 유관의 단축이 매우 심하고 내부의 조직 유착과 섬유화가 완전히 진행된 상태여서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단계를 확인했다면요, 그 다음은 가장 최적의 수술법을 매칭할 차례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하고 실제로 또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런 거 수술하면 나중에 모유수유가 가능한가요? 이런 기능을 보존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인데요. 간혹 무조건 모유수유가 불가능해진다고 오해하셔서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데요. 수술법에 따라서 이러한 수유 기능을 완벽히 살릴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또 확실한 교정을 위해서 이런 기능을 살짝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 전문의인 제 입장에서도요, 환자의 어떤 그런 미래 계획의 또 수술법을 결정하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두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법은요, 유관 보존법입니다. 주로 그레이드 1, 2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아직 미혼이시거나 향후 출산 후 모유 수유를 나는 조금 더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유두 주변에 아주 미세한 정말 작은 흠이나 슬릿을 내서요, 비절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메인인 그 유관 젖줄은 건드리지 않고요, 유두를 안으로 잡아당기면 단단한 섬유질 밴드만 이렇게 정교하게 살짝 끊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두 밑바닥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 조직을 모아서 단단하게 받쳐준 후에 쌈지봉화법을 이용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 방법은요,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고 유관이 보존되기 때문에 추후 모유수유 등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안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강한 분들에게 무리하게 적용을 하면 재발 확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관 절제, 기저이완법인데요. 주로 그레이드 3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출산과 수유를 모두 마치셨거나 안쪽 유착이 너무 심해서 유관을 보존해서는 도저히 유두가 올라오지 않는 환자분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두를 안으로 꽉 잡고 있는 주 원인인 그 짧아진 덕트 유관을 직접 절제를 해서요. 유두를 완전히 조금 자유롭게 해주는 수술입니다. 유관을 자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모유 수유는 좀 어려워지지만 가장 확실하게 유두를 밖으로 꺼낼 수 있고 재발률이 극도로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단계 환자분들의 경우 사실 이런 수유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부 위생 문제가 그냥 중요하거든요. 만성 염증을 달고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조금 냄새나 악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수유 계획이 있다면 이 방법이 의학적으로 가장 명확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의학적인 기준을 토대로 함몰 유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몰 유두는 사실 단순한 미용 성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의 위생과 건강, 모양을 지키는 필수적인 치료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언제든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편안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고민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조희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